선생님, 일어나시면 안 돼요. 그 사이 잠이 드셨던가 보죠? 누우세요. 꿈꾸셨어요? 아직 1시간은 더 걸릴 테니까 한 잔 더 주무셔도 돼요. 골수 천자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혈액 검사만 가지고는 확실한 걸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수가 모두 다 부족한데 골수 천자라뇨? 흉골 속에 골수액을 뽑아서 그 속의 혈구 상태를 검사하는 거죠. 골수액을요? 좀 불쾌하기는 하지만
그걸 검사해 봐야 확실한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아니, 확실한 거라뇨? 빈혈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령 용혈성이라든가 결핍성 또는 재생불량성. 만일 재생불량성이라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큰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재생불량성 빈혈? 어머, 웬일이세요? 어,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좋지 않아요. 뭐 별일 아니야. 좀 과로했나 봐. 일도 좋지만 몸 생각도 좀 하셔야죠. 아니 근데 학교까지 다 찾아오시고 정말 어쩐 일이에요? 잘못했다고 구중이라도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학교까지 찾아오신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자, 나가지 우리. 안 돼요 아직. 왜? 직원 종례가 있어요. 1시간 후에. 그럼 난 돌아가 봐야겠고. 읍내에 볼 일 있으셨어요? 약간 무슨 일? 뭐 별다른 일은 아니야. 다방에서 기다리실래요? 끝나는 대로 나갈게요. 아니야, 나 오늘은 갈게. 가겠어. 화나신 거예요? 아니 저 그래서가 아니고 좀 피곤한 것 같아. 나 돌아가 쉬어야겠어. 저 혹 크로롬마이시티 같은 약을 장기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벤젠 같은 약품을 오래 만지면서 살아왔다든지. 벤젠은 아니고 다른 약품들을 많이 만졌죠. 어떤 약품들이죠? 여러 가지죠. 도자기의 유약으로 쓰이는. 도자기의 유약? 네, 하는 일이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라서요. 그런 약품들의 원인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자, 그렇게 독성이 강한 약품을 쓴 적은 없습니다. 물론 단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이 약품을 만지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병이니까요. 우선 치료부터 시작해 봅시다. 안 일어나시겠어요? 다음번에 수혈할 걸 한꺼번에 해버릴 순 없어. 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올 걸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되지 않소? 글쎄요. 그렇게만 된다면 천 선생님께서는 정기적으로 수혈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미스리, 네? 이렇게 정기적으로 남의 피를 수혈받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요. 내 몸의 혈관은 이제 완전히 남의 피로 채워진 느낌이에요. 네가 오는 걸 보고 있었다. 오랫동안 못 뵀습니다. 건강해지신 것 같군요. 별일 없었냐? 네, 그럭저럭. 연인 잘 있고? 그렇게 미적거리고 있을 게 아니라 하루라도 앞당겨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아버지를 찾아뵌 건 그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닙니다. 난 구태여 그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 애비의 말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게 내 태도니까. 아버지, 그래, 그만두자. 그래, 무슨 일이냐? 그건 제가 가져갔으면 했어요. 외할아버지께서 물려주셨다는 건 말입니다. 아버지한테는 이미 오래전에 소용없어진 물건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얘긴 우리 피차간에 꺼내지 않기로 했잖느냐. 다른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내주시면 전 제 가마로 돌아가겠습니다. 고집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어차피 모든 것은 내 것이 돼. 축산도의 연구소와 수십억의 재산, 게다가 애비의 명성까지도 모두. 제가 바라는 건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의 도자기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전 이곳으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다만 마찬가지. 내가 죽기 전에는 그걸 가져갈 생각조차 말. 아버지께서 그걸 갖고 계시길 고집하시는 건 스스로 고통받기 위해서입니까? 자학의 늪에서 고통을 받으시면 아버지께서 진빚이 조금은 탕감되길 말하지 바라셔서 못하겠느냐? 전 그만두자. 너와 난 평범한 부자로 그런 적당한 관계만을 유지하기로 피차간의 양해가 된 처지야. 아버님에 대한 애정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리도 내겐 소용이 없어. 그렇다면은 애당초 네가 이 집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제가 아버지 곁을 떠난 건 제 탓이 아니라 아버지 탓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떠나도록 만드셨단 말입니다. 닥쳐. 아버진 고려 청자의 제안에 온갖 정성을 쏟으셨지만 그건 부를 쌓기 위한 방편이셨지 조상들의 도회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게야? 네가 뭘 한다고? 아버지한테는 도공의 혼이 없습니다. 평생을 도자기 굽는 일에 바쳐온 애비한테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건 타락해버린 아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관광객을 위해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정열과 혼이 담긴 도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성만을 팔고 있습니다. 본래 임자도 그걸 아버지께서 가지시기보단 제가 갖길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건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늘상 들려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나가거라. 아버지, 나가거라 어서. 아버지! 아버지 왜 이래요? 아버지! 소용없어. 아저씨, 소용없어. 구하세요. 저리 이겼대. 저리 엑소한테 그 일을 왜 해요? 왜? 아버지! 대대로? 점리 할아버지는 그릇을 굽지 않았다고 했잖아. 옛날 얘기야. 임진왜란 그 전 얘기. 임진왜란 전 얘기? 정말이야. 그 전까진 대대로 그릇을 굽는 도공이었어. 임진왜란 때 외병들이 수많은 조선 도공들을 일본으로 붙잡아갔단 얘기 알아? 아니, 외병들이 우리 도공들을 끌고 가 저희 나라에서 그릇을 만들게 하려고 수많은 조선 도공들을 일본으로 붙잡아갈 때 우리 할아버지 되는 분도 그 속에 있었대. 헌데 할아버지는 일본으로 끌려가길 한사코 겁을 해서 외병들이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야. 죽였어? 죽여? 어휴, 그 후부터 우리 집안은 절대로 그릇을 굽지 않았대. 근데 어째서 아저씨는 다시 그릇 굽는 일을 시작하셨지? 그건 나도 잘 몰라. 아버지 마음을 대강은 짐작하지만 아저씨 마음이 어떤 건데? 건너가 자. 점례도 어서 들어가 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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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이러면 전 어째요? 에밀레 종 속의 애기처럼 지가 가마 속에 죽기라도 해요? 말씀해 보세요. 증 소원이라면 지가 그렇게 할게요. 미친. 기집애가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아버지가 좋은 그릇 못 만들어 이렇게 안달이신데 네가 가마 속에서 죽는다고 좋은 그릇이 나왔진데. 늘상 그러셨잖아요. 그릇에 피가 흘러야 된다고요. 그게 정말로 사람의 피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 줄 알아 이것아. 아버지. 여러 차례 전화를 했었어요. 학교나 자취집으로 찾아와 주실 줄로 여겼어요. 만나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한 번쯤은 미안해. 어딜 다녀오시는 거예요? 본댁에는 안 계셨던 모양인데 서울. 무슨 일로? 제가 밉죠. 그래서가 아니야. 그럼 뭐해요? 그래야만 될 것 같았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줄 알아. 중석 씨, 느닷없는 소리라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해. 삼 년씩이나 우린 늘 함께 그림자처럼 지내왔으니까 이제 실증이 날 때가 됐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연애? 뭐예요 그럼?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중석 씨가 갑자기 돌아서야 할 만큼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나요? 그래서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는 것과 우린 다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 두 가지뿐이야. 단 한마디도 진실을 얘기해주지 않는 그래, 난 진실을 말 못하는 비겁자야. 언제나 난 그래 왔으니까. 난 참 어리석은 계집애인가 봐요.
뭐야 그 태도? 여태 안 나가셨군요. 상당히 건방진 결정을 했더구만. 분청을 전공하겠다고? 남들이 아무도 안 겠다니 저라도 해야지 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배부른 소리야. 이봐, 분청 사기는 청자나 백자처럼 비싼 값에 팔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실망하실 텐데. 저 선배님, 절 자꾸 아버지와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날 보라고. 남들은 다 도자기로 큰 돈을 버는데 분청 쪽을 택했다가 마누라까지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후회하고 계십니까? 후회? 난 그런 거 잘 몰라. 하지만 잘 생각해야 돼. 하긴 뭐 자네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을 테니까 심심풀이로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것이 심심풀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땅의 많은 도공들이 자신의 작품을 돈과 받고 치부하듯 그렇게 내 양심을 팔 수는 없는 겁니다. 마치 관광객을 위해 도자기를 만드는 지금의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그런 건 작품도 아니야. 단지 상품일 따름이지. 도자기가 좋아서, 도자기가 정말 하나의 예술품으로서 또 자랑할 만한 이 땅의 유산이어서 그걸 좀 더 발전시켜 보겠다는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이거 사람 주눅 들게 하는군. 선배님, 적어도 선배님만큼은 제 결정에 찬성해 주실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까? 하긴 청자나 백자 귀족의 것이라면은 분청 서민의 것이지. 전자가 애첩에 분냄새가 난다면은 후자는 어머니와 같은 포근함이 있지. 손재주를 극도로 줄이고 자연미를 제대로 살린 그 속에서 오히려 예술품으로서는 깊은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고나 할까. 잘했어. 썩 잘한 일이라고. 비꼬시는 것 같은 느낌이군요. 나 같은 가난뱅이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을 자넨 하려는 거야. 그리고 할 수도 있고. 결국 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무엇 한 가지도 이룰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서투른 재련이든 설익은 창조든 교활한 모방이든 간에. 혈관이 보이질 않나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피가 모자라니 혈관마저 가늘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누구야? 여전하시군요. 어서 와. 결국 오셨죠? 그럼 나 자 앉아. 아니요, 꼭 가야죠. 아니 앉지도 않고. 한번 놀러 오십시오. 보잘것없는 가마지만 가마 구경도 하실 겸 했어요. 가고 싶지만 참았지. 아니 왜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누군 가마를 받고 작품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는데 10년 동안 그릇 하나 못 만드는 주제에
거기 가서 뭘 하나? 선배님도 참. 아침 저녁 라면이나 끓여 먹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도자기를 들여다보며 군침이나 흘리다 가는 거지. 안 그래? 조화 선문 편병이군요. 난 이 사진을 들여다볼 때마다 말이야. 수백 년 전에도 나 같은 친구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이거 좀 봐봐. 어린애가 꼬챙이로 마구 장난한 것 같은 이 문양 좀 봐봐. 참. 전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콧마루가 시큰거려지곤 하는데요. 이 분청의 문양을 보고 있으면 그 당시 도공의 심정이 충분히 헤아려지는 것 같아서요. 그 오죽이나 화가 났으면 홧김에 마구 이런 문양을 긁어댔겠어요. 오죽이나 화가 나고 오죽이나 신세가 처량했으면 마구 긁어댔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처지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죽도록 일을 해도 먹을 것 상상궁에 허기가 진 상태에서 그런 짓을 한 건지도 모르죠. 자, 우리 좀 걸을까? 그러고 보면 그 많이 달라진 것 같아도 실은 도공의 처지라는 게 500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모양이죠. 벌써 일에 실증이 나는 모양이고. 내 그럴 줄 알고 있었어. 그래, 때려치울 거야? 그만뒀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죠. 그것도 그런대로 편안하더군요. 기껏해 사기 그릇 만들어봤자 사갈 사람도 없고요. 너무 쉽게 좌절해버린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가마를 박은 지 겨우 3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자네 무슨 일 있었군? 일이라뇨? 무슨 일인지 묻지는 않겠어. 하지만 그만두십시오, 선배님. 이제 충고 같은 건 반갑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분야니까 자신이 할 수밖에 없다면서 호기 있게 덤볐던 것이 불과 몇 년 전 얘기가 아닌데. 그랬죠. 그런데 결국 난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 그따위 허약한 소리가 어딨어? 아니, 예감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중석이? 이것도 선배님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난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 놓을 수 없다는 확신 같은 것 때문에 가겠습니다. 어리석은 친구구만. 그 일이 그럼 누워서 떡 먹기만큼이나 쉬운 일이라고 여겼어? 이봐 중석이! 죄송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봐 중석이! 나랑 함께 나가지. 자 따라와. 조선은 그 도에 있어서 명예로운 조선이다. 나라의 힘이 기울어져도 미에 의해 보증받음으로써 국군의 쇠퇴가 있을 수가 없다. 조선사를 펼쳐 있고 그 잔인한 정치에 얼굴을 돌리는 자는 있어도 앞으로 영원히 인류는 조선의 도의 예천을 아끼지 않으리라. 야나기 문해요시의 글이죠. 야나기의 글? 야나기가 쓴 디조 도자기의 특지란 글 아닙니까? 이 친구야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예? 일본인이 조선의 도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조선의 도예를 계승할 새로운 후계자가 탄생해야 한다. 그래서 한 번 더 저 기억할 만한 역사를 보호하고 지속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 사람이 아닌 그 누가
조선의 것을 창조해낼 수 있을 것인가? 창피하게도 야나기 문혜오씨는 이 글을 1920년대에 썼어. 빌어먹을. 만일에 나의 이 짧은 한 편의 글이 나의 벗으로서의 조선 민족에 대한 사랑과 소원의 솔직한 표현이 될 수 있다면 매우 기쁜 일이다. 그리하여 그것이 부질없는 과거에 대한 찬미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공의 출현을 애타게 바라는 심정에서 씌어진 것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이다. 결코 그 아름답고 위대한 도의 역사가 그 막을 내리쓴 짓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 자각은 조선 사람만이 지녀야 할 특권이라고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자네한테는 그런 자각조차 없었던 거야? 있었죠. 지나칠 정도로. 그게 지나쳐 부담스러울 정도로. 근데 틀렸단 말씀이에요. 아름답고 위대한 도의 역사를 계승해야 하는 자각. 그래, 자각이. 자각. 죽산 선생님, 방금 일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물론 죽산 선생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애장품이란 짐작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값은 충분히 지불을 하겠습니다. 그만둡시다, 쓰지어라 선생. 이건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고집 부리시지 말고 저한테 남겨주시죠. 안 됩니다. 이러시면은 그동안 우리가 쌓아올린 우위에 금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선생님의 작품을 수없이 일본으로 가져간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만 것쯤 제게 양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이것과 다릅니다. 아니, 저 선생님, 죽산 선생님.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나의 양심이 내게 마지막 남은 양심. 도칠 아저씨, 도칠 아저씨. 아니, 도련님. 아저씨.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요? 좀 들어가시죠. 아이고, 들어가시죠. 용보가 예? 우리 집에 난 모르는 사람이 왔다는 얘기. 동네 사람들한테도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돼.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런 건 알 것 없어. 아무튼 입 꾹 다물고 있어야 돼. 예. 그 사람은 경성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만세 사건 때문에 쫓겨온 분이셔. 점례 할아버지가 모시고 있던 주인집 아드님이셔. 알았냐?
되래님, 저예요. 점례예요. 점심진지 드셔야죠. 점례가 수고가 많군. 아니에요. 찬이 없어요. 많이 드세요. 용복이 왜 그래? 뭐가? 내가 다락에 드나드는 게 그렇게도 싫어? 누가 싫댔나? 꼴사납다고 했지. 다락에 드나드는 사정 다 알면서 왜 그래? 내가 그 사정을 알 게 뭐야? 도련님은 지금 큰일을 꾸미고 계신단 말이야. 태극기를 그리고 있단 말이야. 태극기? 아마 또 만세부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야. 만세? 만세 부르게 되면 용복이도 같이 부를 거야? 미쳤어? 만세 부르다가 형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총 맞아 죽었다는데. 용복이 비겁해. 비겁? 이 집에 학생 아이 하나 숨었지. 학생이라니요? 이 아이 말인가요? 이 아이 말고 학생 있잖아. 만세 운동하러 다니는 학생 말이야. 만세운동? 글쎄 모르겠는데요. 그런 학생이 어떻게 이런 것을? 없다. 다 알고 왔는데 거짓말을 해. 뒤져서 나오면은 너도 죽을 줄 알아. 어이! 아이, 꺼내긴 뭘 꺼내요? 없어요. 이 속에 무슨 사람이 있다고 그러세요? 잔소리 말고 꺼내라면 꺼내. 글쎄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일 아침에 불 떼려고 넣어둔 거예요 여기. 다른 곳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에만 그릇을 넣어놨어? 빨리 꺼내! 좋아. 그럼 쏘겠어. 쏘시면 안 돼요. 그릇 깨져요. 도련님! 도련님!
한복이. 왜 그러느냐고? 보면 모르겠어. 나도 오늘부터 이 방에서 살 거야. 어머머 별꼴이야. 홀레도 안 치는 남녀가 한 방에서 자? 싫으면 될 거 아니야.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지 누구 맘대로야? 아버지도 안 계신데 무슨. 쟤, 2년 동안 소식도 없는데 날더러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아유 왜 불은 왜 끈대? 아유 이게 무슨 짓이야? 아유 안 돼! 안 돼! 아버지는 왜 할아버지한테서 그릇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혼을 배워야 했습니다. 동종을 받으러 온 건 아니에요. 많은 밤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헤어져야 한다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애썼어요. 중석 씨, 돌아가죠. 결국 연희로 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연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날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보다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연희를 사랑하니까. 그건 역설이에요. 모순이에요. 자학이에요. 돌아가죠. 잠시만 앉았다 가게 해주세요. 어쩌면 이게 중석 씨와의 마지막 밤일지도 몰라요. 마지막. 왜? 그랬으면서 왜 왔어? 결정을 했으면,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으면 왜 찾아왔어? 내 초라한 모습이 보고 싶어서? 내가 이성을 잃고 허둥거리는 모양을 보고 싶었어? 중석 씨가 그걸 원하고 계셨으니. 당찬 소리 하지 마! 중석 씨, 미안해. 나하고 헤어지자는 중석 씨 말 진심이 아니에요. 저 오늘 전출원을 냈어요. 되도록이면 이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먼 곳이라 해도 이곳까지 불과 하루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제가 두려운 건 제 마음이 중석 씨로부터 멀어져 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야 돼, 당연히. 그게 어째서 당연한 거예요? 우린 서로 좋아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야! 중석 씨의 눈은 날 원하고 있어요.
연희, 우리 서로 어색한 이런 짓은 하지 말자. 우린 서로 헤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난 말이야, 나 여자 따위한테 시간을 빼앗겨도 괜찮을 만큼 여유스럽지 못한 놈이야. 알겠어, 내 말? 나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아무것도 이루어놓지 못하고 죽어갈지도 모르니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은 그런 소리를 하시는군요. 중석 씨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이나 애정을 모르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여자와 헤어져야 한다면 중석 씨 바보예요. 죽산 선생님. 수자라 선생, 그 얘기를 하려고 오셨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가 제시했던 액수가 너무 싸다면은 가격은 다시 절충할 용의가 있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시지 마시고요. 상담이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날 장사치로 여기시는 게요? 선생님, 우리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씀하시죠. 얼마를 원하십니까? 그만두시오. 그만큼 얘기를 했지 않소. 이 족산을 어찌 알고 수작을 붙이는지. 돌아가시오 당장. 선생님, 죽산 선생님. 너무 염려치 마세요, 대리님.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한 2, 3일 안정하시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으니까요. 외적들한테 그 선조가 죽은 후 우리 집안은 그릇 만드는 일을 집어치우고 말았지. 그런데 내가 왜 수백 년이 지난 이제 와서 다시 이 일을 시작한 줄 알아?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게 바로 임진왜란 때 그렇게 돌아가신 그 선조께서 만드신 그릇인데, 자, 한번 자세히 보라고. 이 빛깔, 이 문양, 넌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보통 볼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고. 이조 때의 그릇이 고려 때의 그릇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이건 분명 고려 때의 것을 뛰어넘은 이조 때의 그릇이라고. 나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야. 누구나 다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 그렇게 돌아가신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는 바로 이런 것을. 그릇에 피가 흘러요? 이놈아, 그릇에 피가 흐른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이 빛깔, 이 문양, 여기에 혼이 흘러야 한다는 게야.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빛이 나지를 않아.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더 굳힌 게야. 천하의 명기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람의 손재주만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것이라는, 이 그릇도 어떤 신비한 힘이, 그분의 그런 피가 이렇게 겉으로 표출되도록 한 게 아닌가 하는.
불도 켜지 않으시고 선생님께서 찾으십니다, 도련님. 잠에서 깨셨길래 도련님이 와 계시다니까 찾으세요. 돌아가겠어요. 역시 오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두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해준 건 나지만 그런 뒤치다거리까지 나한테 또 맡긴다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아? 치닥거리를 해달란 얘기는 아니었어요, 선생님. 아니었다고? 중석 씨 마음이 변한 이유를 알 수 없었어. 혹 선생님은 알고 계신가 해서 찾아뵌 것뿐이에요. 우린 결혼을 약속했었어요. 서로 좋아했고 그 상황에서 변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어느 날 갑자기 중숙 씨 태도가 변해버린 거예요. 전준석, 그 친구 내가 보기에도 변덕쟁이야. 그렇진 않아요. 절대로. 그렇다면 내가 연희한테 무슨 말 해줄 수 있어? 내가 아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역시 그렇군요. 그건 인정하는군. 오지 말았어야 했단 말이에요. 소용없을 거란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와봤던 건데. 잘못 생각한 거야. 날 잘 알잖아. 사내가 오죽 못났으면 마누라와 헤어졌을까. 게다가 명색이 도예가인데 그릇 하나 구해내지 못해봤으니. 난 그런 사내야. 아무튼 그 친구 한번 만나보긴 해야겠구만. 분청 사기에 일생을 바치겠다느니 어쩌니 해서 연희와 헤어지기로 했다는 등 주접을 떨면은 한 방 매겨볼 거니까 됐지 그럼. 남구 선생님은 무슨 일이나 그런 식이군요. 안녕히 계세요. 제법 가마틀은 잘 잡았구만. 산뿐만이 아니라 강줄기까지 알맞게 흘러내려서 가마틀어선 더 이상 죽기가 쉽지 않는 곳이구만. 연희하고는 잘 돼가? 왜 결혼 안 해? 오늘따라 집요하게 그 일에 관심을 보이시는군요. 이 친구야, 남녀 관계란 적당히 뜨거울 때 그렇고 그런 관계로 올가미를 씌워버려야 한다고. 하긴 난 올가미를 씌워놨는데도 도망쳤지만 말이야. 연일 만나셨군요. 오늘 여기 오신 것도 그 일 때문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거짓말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 대신 자네도 솔직히 얘기를 해줘. 왜 연희더러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사생활에 관한 것이다 뭐 이런 거야?
알고 계시는군요. 미안해. 내가 뭐 끼어들 계제가 아닌 줄은 알고 있었는데 말이야. 하지만 왜 그래? 장차 저명한 도예가로서 명성을 얻을 테고 아버지 유산만 해도 수십억을 가질 텐데 시골 여학교 음악 선생 정도는 배우자로서 뭐 부족하다 뭐 그런 거야? 변명하고 싶은 얼굴이구만. 사실이니까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속이 후련하십니까? 대체 날 닮아가는 꼬락서리군. 만사가 순조로우니까 세상 일에 실증이 나는 거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도 해버릴까 궁리 중이죠. 이봐 중석이. 뭐 하긴 내버려둬도 오래 살 수는 없는 목숨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상당한 염세증에 걸렸구만. 작품 만드는 일이 마음먹은들 안 돼? 날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이봐 사람이란 말이야. 때때로 실패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실패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일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대체 만회할 수 없는 실패란 게 뭐야? 자네가 청자나 백자 쪽을 두고 분청을 택한 것인가? 여유 있는 실패로군요. 아니면 무슨 철학적인 명제야? 만에 하나 내가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건 커다란 실패가 아닙니까? 참으로 불행하고 애석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천만에. 과연 선배님답습니다. 예, 맞습니다.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산다 해도 그건 천중석의 인생이지 남궁일의 인생은 아닙니까요? 발령이 났어요. 떠나는 길에 이걸. 이제 여기 찾아올 아무런 핑계도 없게 됐군요.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래요.
흉내만 내고 앉아서 내가 뭘 한다는 것이. 단순한 재연에 불과한 이따위 짓을 언제까지 되풀이하고 있을 건가? 나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거야. 네가 만든 그릇은 전통도 예술도 새로운 창조도 아닌 얼치기 산 그릇에 불과해. 알아? 아느냐고 임마.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았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면서 아버지 마음만 아프게 하면서 난 뭘 했어? 뭘 했느냐고. 선생님, 수혈이 끝난 후에 과장님 뵙고 가세요. 꼭이요. 어때요, 중석 씨? 이쯤에서 입원을 하시는 게. 예? 쉽게 얘기해서 더 이상의 수혈은 곤란해요. 너무 많은 수혈을 했기 때문에, 또 너무 잦았기 때문에 체내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럼 더 이상 수혈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수혈만으로 지탱하는 방법은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판단이니까 입원을 해서. 끝났군요. 아니 뭐 그렇게 지레 절망해 볼 것까지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직은 최악의 상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고맙군요, 선생님. 겉모양이야 누구나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그릇은 겉모양만 가지고는 되지지 않는 거요. 피가 흘러야지. 질을 만드는 일로부터 앙금을 안치고 물레를 돌리고 문양을 새기고 잿물을 올려 가마에 굽는 모든 일은 그릇에 피가 흐르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나도 그런 그릇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요. 피가 흐르는 그릇. 피.
이봐 중석이. 아니 왜 그래? 이봐 중석이 괜찮아?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응? 오셨군요, 선배님. 아니 괜찮아? 이거 안 되겠군. 아니 건강이 이토록 악화되도록 무슨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거야? 아버님은 알고 계신가? 좀 과로했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꾀를 낸 건지도 모르죠. 기억나십니까, 선배님? 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자나 백자가 이쁘게 단정한 색시 같다면 분청은 어머니 모습 같다던 선배님 말씀. 그래. 가장 굴욕적인 삶을 살아온 일개 도공들이 남긴 도자기들이 그토록 값진 예술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건 그 그릇 속에 자신들의 영혼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하지만 그건 단지 유산으로만 남았습니다. 제 외할아버지께서도 한갓 이름 없는 도공이었죠. 일제 총독부의 심한 고문으로 외할아버지는 혼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미쳐버린 거죠. 장인어른, 아, 냉큼 못 가? 아니 뼈다구를 파오다뇨. 파오라면 파오. 그건 뭘 하는데 쓰게요? 뭘 하긴 뭐래. 질 만드는데 쓰지. 질 만드는데. 질 만드는데요? 아니 그건 아, 냉큼 갔다 오지 못해. 잔소리 말고 파와. 시체가 썩지 않았으면 그대로 파와도 돼. 장인어른. 질에는 사람 뼈다귀가 들어가야만 되는 게야. 왜 우리 집 그릇이 두께에 비해 쓰잘데없이 무겁기만 한 줄 알아? 사람의 뼈다귀가 안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야. 우선 빛깔이 달라지지. 안 달라지고 말고 그건 살아있는 그릇이라고. 알아 내 말? 그런 것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아버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자기에 사람의 뼈를 쓴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옛날엔 세계적인 방법이었지. 일본에서도 역시 사용이 됐고, 물론 최근엔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법령으로 금했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은 지 꽤 오래됐어. 하지만 이런 얘긴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얘기에 불과해. 말하자면 옛날의 도공들은 좋은 그릇 하나를 굽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라고나 할까? 그럴 테죠, 물론. 그런데 전 뭘 했죠? 결국 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봐 중석이, 내 생각에는 자네 우선 건강부터 회복해야 할 것 같다. 일은 그 다음이야.
그럴 여유가 내겐 없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마라. 그렇습니다. 왜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400여 년 전 그 할아버지께서 만드셨다는 바로 그런 것. 누구나 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것. 바로 그런 것.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런 그릇을 만들어야겠다는. 중석이 다른 생각하지 말게. 우선 이번 조치를 취하겠어. 내버려 두십시오. 이 길로 아버님을 만나야겠어. 자네를 잃어버릴 수는 없어. 내게 시간이 없다는 걸 선배님이 모르시는군요. 자, 죄송합니다, 선생님. 손님이 찾아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님? 네, 난공일이라면 아신다고요. 도련님 일로 급히 상의 드릴 일이 있다고 하던데요. 선생님?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서두르셔야 할 줄 압니다. 중석군은 쓸데없는 소리. 불치려니. 불치병은 그렇게 쉽게 걸리는 병이 아니야. 불치병은 아무나 걸리는 것이 아니야. 중석군은 오래전부터 그 병을 알아왔답니다. 계속 수혈을 했고요. 듣기 싫어. 우리 집안엔 그런 병에 걸릴 만큼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없어. 피가 좀 모자라서 한때 피주사를 맞았기로서니 그게 무슨 천벌이라도 되는 줄 알아? 피는 자꾸자꾸 생기게 마련인 게야. 선생님께서 정 이러신다면 저라도 중석군을 데려다가 입원을 시키겠습니다. 당최는 소리 마라. 선생님. 내 자식은 그런 병에 걸릴 까닭이 없어. 걔가 뭐 때문에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린단 말인가? 그럼 전 중석군한테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버려두란 말이야. 내 자식 일인데 왜 난군군이 나서 내버려두란 말이야. 중석이 그 녀석이 아니야. 이건 결코 아니야.
조혈제를 넣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만 수혈은 안 된다는 말이오. 예, 다른 부작용만 초래를 합니다. 내 피도 아니 되오. 예, 애비의 피도 그놈의 절관 속에 넣을 수 없는 얘기냐고요. 죽산 선생님, 가능하면 내 피를 그놈에게 넣어주시오. 부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연세도 연세인 만큼 무리가 따릅니다. 그놈은 살려야 합니다. 혈육의 애정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놈은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은 놈이에요. 부디 부탁합니다, 안 과장. 일단 반응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그만해. 여보, 여보, 방에 아버지 방에 얼른요, 얼른요. 아이, 장인어른. 아버지.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장인어른? 여보, 한 것부터 어서 빨리. 어서. 왜들 이래 그릇 만드는데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뭐라고요? 진사 빛깔이 영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산화동에 이걸 섞어 쓰면은 아마 좋아질 게야. 아유, 저리 치워. 진사 빛깔. 진사 빛깔.
아버진 할아버지한테서 기술이 아니라 혼을 배워야 했습니다. 도련님은요, 선생님? 가마로 갔어. 아니, 그 몸으로요?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 선생님, 느닷없는 소리를 해서 미안하구먼. 그런 얘기를 어째서 그 같은 일을 이제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나도 그 사실을 안 게 불과 며칠 사이지. 애비한테 쫓아 숨기고 있었더니 믿을 수가 없어요. 중석 씨한테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리라곤. 대체 어째서 그런 병을 얻었단 말이에요? 네, 엇보인지도 모르지. 병원에선 재생불량성 빈혈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하더구만. 그중엔 어떤 약품을 오래 복용한다든지 만지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해. 그럼 중석 씨 그랬었지. 애비가 고려 정자의 재현을 위해 평생을 바쳤듯이 걘 분청사기의 완벽한 재현을 위해 수십 가지 약품들을 사용해 시험을 거듭했었지. 그럼 중석 씨 결국 그 유약 때문에. 아니에요. 엇보일 수밖에. 난 그의 외할아버지의 유골을 그릇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그건 그분의 유언이기도 했지만 희한하게도 그렇게 만든 그릇은 확실히 다른 그릇과는 달랐어요. 설마 그런 일을. 오직 청자의 재현만을 위해 내가 평생 또한 지은 죄가 어디 그것뿐이겠어. 업보를 받은 것이야. 업보를 받은 것이야. 선생님, 그래서가 아닐 거예요. 중석 씨 유약 때문에. 난 그놈한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난 할 말 다 했어. 선생님. 내게 여유가 없어. 이게 마지막이야. 유야, 단장하지 않은 좋은 섹시 같은, 아니 자네 같은, 내 어머니 같은 모습, 그게 필요해. 그게 나도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야. 누구나 다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 그렇게 돌아가신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는 바로 이런 것을.
중석신, 남군 선생님, 중석신.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하지만 그 친구의 영혼은 여기 이렇게 살아있어요. 불씨를 지피려던 숨결 그대로.